안녕하세요. 클래식의 첫날 밤 이채훈입니다. 네, 끝내 이 길이라는 님 글 주셨어요. 어제,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이죠.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있던 날 대한문 앞에 갔다가 예원학교 구경도 하고 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광화문까지 걸어가며 언론노조에서 나눠주는 풍선도 받고 국민TV 부스에서 을들이 반란 투표도 하고요. 세월호 광장에 오랜만에 가서 분향소 앞에서 지원이랑 잠시 서 있다가 왔습니다. 길을 건너려고 보니 이미 무장한 경찰들은 인도를 반을 점령한 상태였고요. 그 넓은 대로의 반은 경찰 병력이 접수했고, 물론 동아면세점 앞은 어르신들이 편히 앉아서 집회를 하셨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잘 봐두라고. 그리고 TV에서 뭐라고 하든지 넌 똑바로 본대로 말하라고요. 네, 농민 어르신, 백남기 선생이죠. 많이 다치셔서 더 가슴이 미어집니다. 송곳이란 드라마를 보다가 지원이가 킬링 클래식을 틀어달라고 해서 듣습니다. 그나마 마음이 좀 풀어집니다. 네, 이렇게 글 주셨어요. 네, 마음이 많이 아프죠. 네,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네, 마리아 호앙 비레스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휴베르트 즉흥곡 3번 마리아 주앙 피레스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분노한 우리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달래주는 음악 같죠? 네, 지난주에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 그 유시민 씨가 출연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더군요. 지금 이 나라 문제가 정말 많은데 그거는 입헌 공주제 때문에 그렇다. 입헌 군주가 아니라 입헌 공주. 네, 네, 입헌 군주제건 뭐 공주제건 뭐 다 좋은데 그 왕이든 공주든 간에 자기가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겠죠. 그 국민의 어떤 존엄성을 하찮게 여기고 또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식은 밥 먹듯이 막 유린하고 그게 참 암담합니다. 특히나 지난 주말에 그 민중 총궐기에 참가했던 단체들 대표들을 잡아들이라고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다 그러죠. 52개 단체 중에서 41개 단체 대표한테 소환장을 보냈고 뭐 전국 농민연합하고 언론노조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할 거라니 참 암담합니다. 지금 이 나라 젊은 사람들이 정규직 취직을 못 해갖고 고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연금 수혜자도 없어지고 그러면 노인 복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그럼 지금 헬조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라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지 않을까 참 암담한데 이렇게 엉뚱하게 그 탄압을 하고 있으니 참 빨리 대통령부터 빨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림나무님 글 주셨어요. 어제는 늦은 가을 오후 따스한 햇살에 잘 마른 빨래를 개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평온했답니다. 이렇듯 음악은 아무렇지도 않은 소소한 일상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네, 포레이 시칠리아나, 로린도 알메이다의 기타와 마르틴 루더만의 플루트 연주로 들어보시죠.
네, 포레이 시칠리아나, 로린도 알메이다의 기타와 마르틴 루더만의 플루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네, 이채훈 PD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는 최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 한번 신청합니다. 가곡 중에 겨울강이라는 노래 한번 들려주세요. 네, 최현 선생님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최도사형이에요. 공지영 씨 소설 그 지리산 행복학교, 그리고 제가 MBC에 있을 때 만든 다큐멘터리 지리산에서 행복을 배우다,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타나셔서 좀 어리버리 유명해지신 우리 현이 형, 그 세상에 대한 아무 집착이나 욕심이 없으시고 그냥 모든 사물들을 물 흐르듯 내버려두면서 자연 속에서 살고 계신 멋진 형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 말을 할 때마다 상당히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죠. 모든 것은 그냥 내비둬라. 내비도 교주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지리산에 놀러 가는 건 꼭 현이 형을 보러 가는 거죠. 형도 가끔 서울에 오시면 또 막걸리 한잔하고. 형 서울 빨리 오세요. 안 그러면 내가 간다. 그래요. 예. 우리 현이 형이 듣고 싶다 하신 곡 겨울강, 임준희 작곡, 한여선 시, 네, 테너 이영화 씨 노래로 들어보실까요? 마른 갈꽃 흔들며 겨울이 우는 소리 홀로 찾아와 듣느니 누구인가 푸르게 흐르는 저 강물처럼 세월도 그렇듯 흘러갔거리 쓰러진 물풀 속에 길 잃은 사람 하얗게 언 채로 갇혀 있구나. 그 어느 하루 떠나지 못한 나루 때에 어느 나그네의 부서진 마음인가 소리 없이 눈은 내려 쌓이는데 먼 하늘 마른 가슴 휘돌아. 네, 지리산 최현 형님이 신청하신 곡 임준희 작곡 겨울강 들으셨습니다. 네, 클래식의 첫날 밤. 오늘은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처음 만나서 같이 연주한 그날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두 사람은 함께 모차르트가 작곡한 현악사중주곡을 연주했는데요. 그날 재미있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먼저 두 사람이 언제 처음 만났을지 그거는 정확히 지금 밝혀지지 않습니다. 1784년 말 크리스마스 자선 연주회 때 두 사람이 작품이 모두 함께 연주됐는데 그때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기록이 없어요. 일단 두 사람은 당대의 위대한 작곡가였기 때문에 서로 명성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 서로 악보를 통해서 상대의 음악을 잘 이해하고 있었겠죠. 두 사람 모두 프리메이슨에 가입해 있었어요. 자유평등 우애를 기치로 당시 어떤 좀 자유로운 사회를 꿈꾼 그런 단체인데 모차르트 먼저 가입을 했고 하이든은 1784년 말 프리메이슨 참된 융화를 위해 가입을 했어요. 이 가입식 때는 두 사람이 만나지 못했답니다. 하이든의 가입 축하 의식이 1785년 1월 28일에 열렸는데 이날 하이든 가입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모차르트는 참석했고 하이든이 못 왔대. 자기가 본인이 못 왔어요. 갑자기 뭐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가입 의식이 연기됐어요. 그래서 2월 11일에 다시 열렸는데 이날은 모차르트가 연주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못 만난 거죠. 당대 최고 스타답게 바빠서 참 만나기가 참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1785년 2월 12일이죠. 모차르트가 하이든을 초대해서 현악사중주 파티를 열었어요. 드디어 두 사람이 음악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이날 모차르트가 하이든한테 헌정한 6곡의 현악사중주곡 중 3곡을 이제 세계 초연을 했는데요. 이때 연주자가 누구냐면 제1바이올린은 하이든, 제2바이올린은 디터스도르프. 당시에 뭐 모차르트보다 자기가 더 뛰어난 음악가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죠. 그다음 첼로는 반할. 이분도 뛰어난 작곡가이자 첼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비올라를 맡았어요. 그래서 같이 연주했죠. 그 하이든의 러시아 사중주곡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작품이 굉장히 공들인 역작이거든요. 모차르트는 이 곡의 악보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자기도 이제 현악사 연주 작곡 기법을 공부를 더 하고 그 다음에 공들여서 이제 새로 작품을 선보인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은 하이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하이든은 흔쾌히 모차르트 네가 최고다 인정을 한 거죠. 연주가 끝난 다음에 하이든은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에게 말했어요. 그 아버지가 마침 비엔에 와 있었죠. 그래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날 연주회를 들었어요. 하이든이 뭐라 그랬냐면 신 앞에서 그리고 정직한 인간으로서 말하는데 당신의 아들은 지금까지 제가 직접 알거나 아니면 이름을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그는 감각이 뛰어날 뿐 아니라 작곡에 대한 깊은 지식에 통달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아버지 레오폴트와 모차르트는 좀 불편한 사이였죠. 여러 가지 이유로. 왜냐하면 레오폴트 아버지는 모차르트가 좀 안정된 궁정의 일자리를 찾기를 원했는데 모차르트는 속박을 벗어 던지고 자유음악가로 그냥 나섰죠. 그랬고 결혼도 조금 좋은 가문 또는 귀족 가문 여성과 결혼하길 바랬는데 모차르트 그냥 그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평범한 가문의 여자 콘스탄체 베버와 결혼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불편했는데 이제 빈에 머무르면서 모차르트가 크게 성공을 거두고 그걸 보고 좀 안심이 되면서 이제 좀 풀어지기 시작했는데 하이든이 이렇게 극찬을 함으로써 이제 모차르트 부자 사이 어떤 불편했던 게 싹 없어지고 정말 이제 기쁜 재회가 이루어지는 뭐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6곡의 현악사중주곡 모차르트 하이든에게 바친 곡 중에 두 번째 곡이 이제 D단조로 돼 있어요. 그 조금 D단조 그러면 모차르트한테는 좀 악마적인 거, 공포, 뭐 그런 느낌이 들어있는 곡인데요. 그 곡을 좀 들어볼까요? 1악장 먼저 들어보시죠.
네, 모차르트의 현악 사중주곡 D단조 쾌엘 421 중에서 1악장. 네, 원래 초연할 때는 하이든이 제일 바이올린, 그다음에 모차르트가 비올라를 맡아서 열연을 했는데 이 열연을 듣는 동안에 우리 세숫길 정한이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궁금했어요. 악마적인 디단조라고 하셔서 네, 도대체 어떤 악마적인 느낌일까? 네, 근데 악마가 그렇잖아요. 약간 매력적이고 되게 못됐고 오. 근데 자꾸 끌리고 근데 힘들고. 아유, 네, 정한님은 정말 음악 듣는 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단조로 돼 있는데 그냥 마냥 슬픈 게 아니고 네. 뭔가 인생에 대한 어떤 공포랄까 그렇지만 외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주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1악장 들으셨는데 하이든이 이제 모차르트 극찬했는데 모차르트가 우쭐을 해야 하지 않고 자기가 공들여 작곡한 이 6곡의 현악사중주곡을 6명의 자식이라고 이제 비유하면서 이 자식을 세상에 내놓는데 그 든든한 어떤 그 보호자로 하이든 선생님을 기리며 이 곡들을 선생님의 보호하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헌정했어요. 네, 모차르트 굉장히 겸손하게 했죠. 이 디단조 사중주곡이 3악장이 또 특이한 얘기가 있죠. 모차르트와 콘스탄체 베버가 결혼한 다음 해에 이제 큰 애를 낳았죠. 라이문트를 낳았는데 이 애를 맡겨놓은 채로 유모한테 맡겨놓고 그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잘츠부르크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사 시단조를 초연을 하고 거기서 콘스탄츠가 또 아리아를 부르고 그랬는데 끝내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하고 몇 달 만에 다시 이제 빈으로 돌아오게 되죠. 빈으로 돌아와 보니까 큰애 라이문트가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을 보낸 거죠. 마음이 다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살았죠. 근데 이 디단조 사중주곡의 3악장은 콘스탄체가 첫 아기 라이문트를 이제 낳으려고 산고를 치르면서 비명을 질렀대요. 그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우리 정아님 잘 아시죠? 근데 모차르트가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또 같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렇게 좀 이 아픈 걸 잘 견디고 빨리 애를 낳아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콘스탄체가 내지르는 그 비명 소리 그거를 아이디어를 삼아서 만든 곡이에요. 네, 3악장 뮤니에트 들어보실까요?
네, 모차르트의 현악사중주곡 D단조 쾌엘 421 중에서 3악장 메뉴에트 모차르트가 산모 콘스탄스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아이디어를 얻어서 작곡한 곡이라는데 네, 정아님은 애를 낳으셨잖아요. 하람이를. 네, 그러니까 이 고통을 잘 아시죠? 네. 어떠셨어요? 낳을 때? 하람이 낳을 때? 힘들어요. 힘든데 이거를 들으면서는 그 중간에 이렇게 좀 부스럽게 되는 그 부분 따란 있잖아요. 따란 따란 네.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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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따단 예. 그 부분이 위로하는 아내를 위로하고 네. 힘들어하고 있는 그 와중에 네. 아기가 태어났을 때를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상고를 겪으면 아기가 태어나서 아.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 좋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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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님은 정말 촌철살인 너무 음악 해설을 정말 훨씬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 대목 들으면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노는 태아 느낌? 뭐 그런 식으로 견강부회 격으로 좀 생각도 해봤는데요. 네. 잘 들었고요. 그 이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현악사주곡을 연주한 게 2월 12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전날 하이든의 프리메이슨 입회식에 모차르트가 이제 다른 연주가 있어서 못 갔다 그랬는데 어떤 곡을 연주했을까요? 그날 전날 바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피아노 협주곡 20번 역시 D단조인데요. 이 곡은 그 전까지 세상에 나온 어떤 협주곡과도 달랐어요. 모든 협주곡들이 그 독주악기와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달콤하게 끝나는 그런 거였는데 이 곡은 정말 어떤 인간의 실존, 인간의 자유 그거에 대한 어떤 엄숙한 선언 그런 느낌. 그래서 마찬가지로 D단조로 돼 있는데 1악장 D단조는 정말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삶에 대한 어떤 공포랄까 외경 그런 느낌. 그다음에 2악장이 달콤한 로망스고요. 3악장의 장조로 끝나요. 단조로 시작한 곡이 장조로 끝나는 건 그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삶의 어둠에서 밝게 삶을 긍정하는 걸로 하는 그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에서 나오는 고뇌를 넘어 환희로 가는 그런 어떤 그 모티브의 어떤 싹을 보인 거예요. 베토벤이 특히나 이 20번 협주곡을 좋아해서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곡을 2번 연주를 했죠. 모차르트 2번 연주했고 카덴자 그 협주곡에서 독주자 혼자 화려한 기교를 선보이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걸 카덴자라고 하는데 베토벤이 자기가 연주할 카덴자를 또 직접 써서 연주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은 2악장 로망스를 들어볼까 싶은데요. 이 로망스는 들으면 귀에 익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영화 아마데우스 끝장면에서 살리에리가 그 정신병원에 있는 그 많은 그 평범한 사람들 사이로 걸어 나오면서 이 세상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곡이 울려 퍼지죠. 오늘은 누구의 연주로 듣냐 하면 조성진 군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나갔을 때 조성진 군이 이 곡을 연주했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연주였죠. 네, 2악장 로망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네.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모차르트는 아버지 레오폴트와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결국 음악을 통해서 특히 하이든과의 만남의 자리,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결정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죠. 조금 전에 들으신 피아노 협주곡 20번에 이어지는 피아노 협주곡 21번. 그 곡에서 그 아름다운 2악장 안단테 그중에서 한 대목에서 아버지에 대한 오마주를 표현했어요. 어떤 대목이냐면 다다다다다다다단 하고 이제 선율이 나올 때 왼손 반주가 딴딴딴딴딴딴딴 하고 이제 세디따는 표로 반주가 나오거든요. 그 세디따는 표는 아버지 레오폴트가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에 나오는 걸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아버지 레오폴트가 그 대목을 들었겠죠. 듣고 우리 아들 아마데우스가 나의 그 작품을 기억해주고 자기 작품을 넣었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기나긴 갈등과 화해 그 과정에 정점에 있는 곡이 바로 이 아름다운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안단테죠.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칵테일 사랑에 나오는 곡이라고 해서 피아노 협주곡 21번 하면서 손여름 씨 연주로 들은 적이 있죠. 오늘은 조성진 씨 연주로 들어볼까 싶어요. 작년에 열린 루빈슈타인 콩쿠르에서 조성진 씨가 입상했죠. 그때 이 피아노 협주곡 21번을 연주했어요. 그 2악장 안단테 들으시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아 씨 반가웠어요. 네, 반가웠습니다. 네.